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희주의 현장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 하나,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의,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만 하는 그런 사례 한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타고 가던 자동차가 고장이 났고 경찰에 구조 요청을 했는데 경찰이 현장에 왔어도 구조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심정은 어떨까요? 그리고 이 상황이 육지가 아닌 바다에서 발생을 했다면, 여기에다 어민들의 해난 사고에 대비해서 건조된 어업 지도선 역시 출동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됐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그럼 정말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 그럼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 대책은 무엇인지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전날인 지난 11월 오전 7시 울진 후팡 소속 홍게잡이 선장이었던 A씨는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망망대해에서 배가 멈춰 서버린 것입니다. 설 명절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한 푼이라도 가게 보탬이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조업에 나섰던 선장 A씨와 선원들은 후팡을 출발해서 3시간 정도 바다로 나왔는데 그 거리에서 배가 기강 고장을 일으켜버리는 겁니다. 엔진 점검 등 나름대로 수리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해양경찰에 구조 요청을 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해경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대답이었습니다. 출동은 하되 항구까지 예의는 해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해경 소유의 구조함이 그렇게 많지 않은 데다 현재 바다 기상이 그리 나쁜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3시간 거리의 배를 항구까지 예인해 오는 과정에 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해경은 출동을 하되 직접 예인은 해주지 않고 다만 지나가는 선박이 있다면 그 선박을 통해서 예인을 시키겠다, 그런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배가 멈춰선 곳은 후포항으로부터 27마일 해상 3시간 거리에 있는 바다 위였습니다. 이 배를 구조선에 묻고 후포항까지 예인해 오기까지는 무려 3시간 이상이 걸리는, 왕복으로 따지면 6시간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전문 민간 구조선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해경이 지나가는 배 연결, 접선을 시켜서 항구로까지 예인해 오는 데는, 그리고 이 배가, 고장난 배가 바다에 표류한 시간은 장장 3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해경 구조선을 늘려라 라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울진에는 해양경찰서가 있습니다. 해경이 울진으로 본서를 이전하기까지 울진 앞바다는 포항해경이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울진 앞의 강활한 바다를 포항에서 관리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또 작은 민원 하나 발생해도 어민들은 포항까지 가야만 하는 그러한 불편함 때문에 몇 년 전
해경을 울진에 새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서가 울진에 신설됐다고 해서 어민들의 불편함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어선표류 사건처럼 아직도 보완해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구조선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 해경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보여주듯 해경 구조선은 기상 악화 등 위급한 상황에서만 나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조난을 당한 어선은 또 다른 어민들의 선박인 민간 구조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민간 구조선이 선뜻 구조에 나서지 않는다, 예인하지 않는다, 이럴 때는 정말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구조선이 올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때문에 어민들은 적어도 구조선이 경찰서별로 한 두세 대는 보유해야 한다. 한 대는 현장 투입을 하고 나머지 한 대는 또 다른 상황에 대비해서 대기 상태로 있으면 될 것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어민들은 현재 구조선은 무늬만 구조선이지 어민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라고 말하면서 구조선은 어민들의 목숨과도 같은 그런 목숨선, 생명선인 만큼 국회나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이 구조선을 육상 레카처럼 해상 레카선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주장을 해봅니다. 육상에서 각종 차량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레카가 나서죠. 이 레카들은 경찰의 무선을 녹취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떨 때는 정말 경찰보다도 현장에 더 빨리 출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각 보험사들이 지역의 자동차 정비업체와 협약을 맺고 조난을 당한 차량을 견인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게 이 시스템인데요. 돈이 되는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돈이 되겠죠. 그랬더니 보험사마다 경쟁적으로 이 사업에 뛰어들고 그런 만큼 경쟁이 치열합니다. 한마디로 수요만큼이나 공급이 많다 보니 차량 운전자는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고도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바다의 상황은 그렇지 못합니다. 일단 육상의 자동차만큼 어선수가 그리 많지 않은 데다 또 조난사고도 자동차 사고만큼이나 빈번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선박을 수리하는 조선수도 자동차 정비업체만큼 그 수가 많지 않습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어촌에는 전문 민간 구조선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적어도 제가 언론 생활을 한, 또 작은 정치 생활을 하는 이 경상북도 안에서는 민간 전문 구조선은 단 한 척도 없습니다. 때문에 수입에서 나서든지 아니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서 해경이 나서지 못하는 그런 영역에 대한 부분, 이걸 민간에게 맡기는 것도 우리 어민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어려움에 처한 어민들을 위한 그런 정책이 아닐까 감히 제안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네, 울진군청이 보유하고 있는 어업지도선 출동 여부입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지자체마다 어업지도선이라는 특수선박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자체가 어업질서 확립, 또 불법 어업지도, 감독 이런 업무를 전문으로 하기 위해서 배를 건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본연의 기능에다 어민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군안활동까지도 함께 챙기는 다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선박입니다. 경상북도는 물론이고 울진군, 또 울진군의 인근인 영덕, 포항 등 바다를 끼고 있는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이 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의 경우도 지난 2015년 제가 도의원하던 시절입니다. 그때 도비 1호가 군비 등 예산 한 3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어업지도선을 건조를 했었습니다. 어업지도선은 44톤 강선으로 선실은 알루미늄으로 만들었습니다. 1300마력 정도 그런 기관 2개를 장착을 했고요. 항해 속도는 18노트, 어선보다는 굉장히 빠릅니다. 18노트 이상인 것으로 이상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 사고가 나고도 해경과 울진군청 당직실은 업무 연계가 되질 못했습니다. 제가 직접 취재본 결과 해경에서는 울진군에 연락을 했다. 그 재난이 발생했을 때 서로 기관들끼리 업무 연계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울진군에 연락을 취했다라고 하고 있고, 울진군청에서는 사고 소식을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라는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난 구조를 위해 건조된 선박이 정작 국민들이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할 때 이 선박이 출동하지 못했다면, 그리고 그 배가 항구에 묶여 있는 상태로 있었다면, 해난 구조를 위해 건조된 선박이 정작 국민들이 필요로 할 때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네, 사고 발생 후 3시간 동안 표류하고 그리고 기항하기까지 또다시 3시간, 이렇게 해서 총 6시간 동안 발을 동동 굴렀을 선원들과 그 가족, 아마 그들에게는 이 6시간이 60일, 아니 어쩌면 6년이라는 또 그 이상의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피부로 느끼는 시간은 말이죠. 오늘은 제가 설 연휴 기간에 발생한 어선 조난 사고, 또 그에 따른 관계기관의 구조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울진에는 하늘이 도왔는지 어쨌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일이 있고 난 후 약 일주일 후인가요? 경주 간포 앞바다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 수명이 실종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울진에도 그런 일이 생길 뻔했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기도 싫은 제2의 세월호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날 뻔한 이번 사고. 해경은 비상시스템 매뉴얼대로 울진군에 통보를 했다고 하고, 울진군은 재난안전과와 당직실 어느 쪽에도 해경으로부터 받은 자료는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해경과 울진군 양기관의 상반된 주장, 그리고 이번 사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인명사고가 안 났으니 됐다, 묻어두자, 넘어가자 라는 그런 생각인가요? 아니면 제2, 제3의 세월호, 또 간포에서 발생한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일에 대한 진실규명, 다시 말씀드려 관계기관끼리 업무 연계가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 앞으로 우리 어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대책은 어떻게 강구해야 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두 가지 생각,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주민들의 안전은 우리 국민들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말씀으로 황의주의 현장 목소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